반갑습니다. 난닝구 개똥이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서칭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서로 간에 도움이 될까 고민을 했을 때 지금 코스피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특정 종목을 선정하기보다는 이제 주식시장에 어떠한 큰 손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서칭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테마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영상을 한 2개에서 3개 정도는 추후에 제작을 할 것 같아서 이번 편이 제 1편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번에 주로 다룰 종목은 광림입니다. 사실상 광림 뒤에 이제 많은 회사들이 숨어 있고 여기에 관련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면 주식시장에서 종종 급등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상세한 내용을 이제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제 이번 내용은 다트와 인터넷에 있는 뉴스 기사 정보를 토대로 만든 자료이니 이 수치가 100% 정확하지 않으니 고려하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주로 이제 지분 관계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룰 생각인데 지분 관계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기 전에 이제 우선적으로 어떠한 회사들이 있고 이 회사의 큰손들은 어떤 사람인지 선별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설명드리면 칼라스 홀딩스라는 회사와 W 홀딩스 그리고 클로이 투자조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노나 이렇게 크게 4명의 주식시장의 큰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는 주로 다룰 회사는 광림의 대주주인 칼라스 홀딩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플러스 알파로 W 홀딩스까지 연관되는 것을 조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분도입니다. 이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표로 있는 회사는 광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광림 뒤에 대부분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상장회사 뒤에 비상장회사를 놔두면서 상장회사의 회장으로 있게 됩니다. 광림 같은 경우에는 양성길 님이 칼라스 홀딩스를 가지고 있고 이제 약 27% 정도 대주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광림이 중간 이제 지주회사 역할을 해서 나노스를 가지고 있고 쌍방울을 가지고 있고 쌍방울이 다시 나노스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사모펀드 회사를 끼고 최종적으로 나노스까지 연결되는 이런 수직 구조 1차적 수직 구조로 하나 나노스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쌍방울 세 번째로 이제 칼라스 홀딩스에서 비비안을 가지고 있는 지분 현황입니다. 사실상 여기까지는 크게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항은 요 쌍방울과 광림이 서로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다. 거기서 이제 광림 플러스 이외의 비비안을 중심으로 해서 포비스 TNC까지 가지고 있다. 이런 관계도인데 이 관계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뭐 회사 느낌의 그런 지분도입니다. 뭐 이 복잡한 관계는 추후에 나오는데 우선적으로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노스라는 회사는 대주주의 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대주주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보면 광림이 48%, 쌍방울이 23%, 베스트 사모펀드 회사가 16%, 총 토탈 약 89% 엄청난 시장 흐름에 89%의 주식수가 대주주 거고 시장에는 11%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품절주라는 점입니다. 사실상 회사 자체가 튼튼한 회사면 품절주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튼튼하지 않고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나노스라는 회사는
지극히 대주주 일가에 의한 세력적인 투자회사 그리고 지분을 판매해서 그거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로 굴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노스의 지분도가 지분은 그대로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특정 시점에 상승을 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큰 상승이 온다 이런 측면에서는 나노스의 종목이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주주가 89% 들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주가 가치를 희석시킨 다음에 이 채권이 익절할 때 그때 주가를 올리는 이런 특징적인 종목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 상승하는 이 구간을 맞추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리스크 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 나노스 요 부분은 이제 조금 잊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필룩스가 나타납니다. 칼라스 홀딩스에서 필룩스가 나타났다. 요 점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다음 내용을 또 봐주시면 될 듯 합니다. 필룩스가 나타났고 필룩스 또한 광림의 대주주로 나타나 있는데 신기하게 다트에 얘가 샀다 요런 말은 없더라고요. 칼라스 홀딩스가 팔았다는 말은 있는데 얘가 샀다 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광림 주가에 얘가 어떻게 작업을 할까 그렇게 퀘스천을 조금 가지고 있었고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저번주에 올렸던 IOK 부분입니다. 요 IOK 쌍방울이 가진 지분을 IOK가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회장 앞에 보시는 원영식 홀딩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양성길님, 여기서는 배 회장님 이렇게 벌써 3명이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이 2명의 관계는 향후에 다루도록 하겠고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이 원영식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쌍방울의 지분을 14%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원영식님은 이 IOK 회사를 포비스티 NC로 넘깁니다. 현재 원영식 홀딩스님이 지분은 약 40%의 플러스 채권 알파까지 하면 약 50% 가까이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런 회사를 넘깁니다. 넘길 때 100% 다 넘기는 게 아니고 30 플러스 알파 한 40% 조금 안되게 약 10% 정도는 남기면서 넘깁니다. 근데 이때 넘길 때 포비스티 NC가 4,355원에 사줍니다. 지금 IOK 주식을 보면 2,000원 초반대입니다. 그러면 얘들이 바보라서 4,300원대 매수를 하는 건가? 이럴 때 우리는 조금 더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추론이긴 한데 이제 4,355원 요거는 한 2,200원 생각을 하면 이 원형식 님이 향후에 주가를 6,000원까지는 올릴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300원에서 6,000원 요 4,300원에 사줬으니까 이 회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 50%는 안가 최소 50%는 안가 먹어야 서로 윈윈이 아닌가. 왜냐하면 양성길님과 W홀딩스의 대표인 원영식님 2명의 주식계의 큰 고래분들이 서로 비공식 거래를 하고 있으니 그런 효과가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보시면 그로 인해서 포비스티 NC가 IOK를 33% 가지고 있고 미래산업이 IOK를 또 한 5%가량 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돌고 돌아서 순환출자 구조가 돼버렸죠. 요렇게 넘기면서 사실상 요 미래산업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요 뒤에 또 강수진님이 계십니다. 강수진님은 이제 원영식님과 한 가족으로서 또 큰 손으로 점차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면
순환 출자 구조가 되었고, 이제 첫 번째로 IOK의 주가를 상승시키고 차익을 가질 것인가, 두 번째로 광림이 주가를 또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퀘스천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광림을 가진 필룩스 그리고 IOK 때문입니다. 사실상 여기의 지분을 보시면 이제 대주주의 지분이 30% 전후, 그리고 뭐 관련 친구들 이렇게 했을 때 40% 전후, 50% 미만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채권도를 보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광림을 토대로 채권을 삼본전자, 이 필룩스랑 같은 데죠. 필룩스, 그리고 장원테크, 디모아는 W홀딩스 쪽이고 장원테크는 다이노나 쪽입니다. 결국에는 여기서는 조경숙님이 고래로 채권으로 돈을 빌려주고, 여기서는 원영식님이 또 나타나고, 여기서는 배 회장님이 또 나타납니다. 결국 3명의 고래들이 광림을 상대로 채권을 발행해 놓은 상태입니다. 토탈 25%입니다. 엄청난 양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보았을 때, 이제 현재 주요 지주, 광림의 주요 주주 및 채권은 칼라스 홀딩스, 필룩스, IOK 요렇게 되고, 시장에서 47% 가량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플러스 25%가 더 채권으로 해서 결국 한 팀으로 해갖고 100% 이상 들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때 향후에 언제든지 필룩스 혹은 IOK가 자기들이 가진 지분을 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가 이제 아래에 여기 표기를 한 내용인데, 시나리오 1번일 때 칼라스 IOK 요 지분을 남기고 이제 필룩스를 파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주가를 올리면서 채권까지 가지면 66% 정도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도 익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16%, 약 50.1% 빼고 던지면 대주주의 경영권을 가지면서 주가 차익을 남길 수가 있는 시나리오가 됩니다. 두 번째, 칼라스와 필룩스 지분을 가지고 IOK 지분을 던집니다. 하지만 25%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걸 싹 다 던져도 채권이 57%입니다. 즉 요걸 싹 다 던지고 채권을 싸게 사주면 대주주 지분은 57%로 또 대주주 상태로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향후에 이제 광림, IOK 이쪽이 아닌 원영식 님의 초록뱀, 그리고 조경숙 님의 다이노나, 그리고 필룩스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추후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수치적으로는 조금 틀릴 수가 있지만 지분 흐름은 아마 거의 정확할 테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